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5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다음 달 휴일 연휴가 두 차례 더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미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의 부작용은 있었으나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주말 40만여 명이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접종률은 77%, 2차 접종 완료율은 66%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그린 패스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2회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으면 그린 패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8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는데 엿새째 요일별 최다 기록을 이어간 겁니다. 지역 발생은 2,859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19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4%로 대구와 경북, 충북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10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474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7명 추가돼 현재 331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5만 명이 받아 누적 3,876만 명으로 접종률은 75.5%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적 2,464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8%로 집계됐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종의 보건증명서인 백신 패스를 활용해서 거리두기나 모임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더라도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를 제공해 사적 모임과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식당, 카페, 다중 이용 시설 그런 거리두기를 완화한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방역 지표를 확진자 수에서 벗어나 위중증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은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 이후 계획하고 있는데 권 장관은 하루 확진자 3,000명대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면 그럼 위드 코로나 전환도 좀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수준이지만 저희가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 국민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 중이며 10월에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방역 조치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과 관련해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중증병상은 병상당 1.8명, 준중증병상은 0.9명, 중등증병상은 0.2명에서 0.3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는 새로 마련된 기준을 시범 적용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에서 11월의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약이 먼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 달 5일 오후 8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접종 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예방접종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예약하거나 자녀가 대신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크게 75세 이상, 70세에서 74세, 65세에서 69세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75세 이상은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실제 접종은 10월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연령대별로 시작 시점은 다르지만 예약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 2019년도보다 604명 줄어든 13,1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4% 줄어든 수치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또 5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수가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을 꼽으면서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자살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 기준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 인구 23.5명은 OECD 평균의 10.9명보다 2배 넘게 많은 수치로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하는 배달로 덩달아 증가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추가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에 걸린 한 배달 노동자는 늦으면 손님이 싫어하는데 어떡하냐면서 헬멧을 부수며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인천 송도동. 노란 배달 오토바이가 좁은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정지선을 넘어 아예 내거리 한복판 가까이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호루라기 불고 사이렌을 켜고 경찰 오토바이가 급하게 뒤쫓습니다. 이륜차 사고와 법규 위반이 해마다 늘어나자 경찰은 적발 건수가 많은 세 군데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나같이 다급한 배달원들. 언제 되나요? 배달로 바쁜 시간에 단속한다고 항의하며 헬멧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등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인천 지역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은 모두 152건. 한 보험사가 조사해봤더니 배달 오토바이는 한 대당 1년에 2번꼴로 사고가 나 개인용 이륜차보다 15배나 사고가 잦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행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운행 확립에 한계가 있고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지난 6월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운행했더니 배달 소요시간이 25% 늘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일선 경찰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보다 배달 일반적으로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생각하면서 주행해달라고.
빠른 배달과 안전운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가스와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연령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는 어제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광주광역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전력이 마련한 에너지파크의 전시관에서는 전기와 신재생에너지의 가치, 미래 스마트 에너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밖에는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다리, 분수, 그리고 에너지를 형상화한 작가들의 작품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파크는 한국전력에서 사업비를 들여 시설물을 지었고 터를 댄 광주광역시는 유지와 관리를 맡게 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빠르면 10월 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FDA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2,200여 명에게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도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받은 점을 고려하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긴급 사용도 이르면 10월 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가을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2%로 성인들의 접종 완료율 66%보다 크게 낮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 가운데 26%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마치겠다고 한 반면 40%는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고 25%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지난 23일 고령자 등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승인된 미국에서 주말 동안에만 최소 4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현지 시각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약국에서만 40만 명의 국민이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향후 몇 주에 걸쳐서 거의 100만 명이 부스터샷을 예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에는 지난달 12일부터 부스터샷이 허용돼 이달 19일까지 총 221만 명가량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7.1%, 접종 완료율은 66.6%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뉴욕주가 의무화한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한이 마감되면서 의료 인력들의 해고와 강제 휴직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뉴욕주에서만 수만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는데 다른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뉴욕주는 의료진의 9월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기한이 마감되면서 버펄로에 있는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300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중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비필수적 수술로 일주일에 $100만, 우리 돈 12억 원씩 벌고 있는 병원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병원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뉴욕주 전체 의료 인력 45만 명 가운데 16%인 7만 2천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필요시 주 방위군이나 다른 주의 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eploy the National Guard who are medically trained. Deploy people who've been retired who may have had a license lapse. Bring in people from elsewhere. 호컬 주지사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의료 인력은 실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개 공공병원 종사자 4만 3천 명 가운데 5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ere are 43,000 employees for health and hospitals. We're over 90%, which means there are about 5,000 people who are not yet vaccinated. 다만 뉴욕시 공공병원 의사는 98%, 간호사는 95%가 백신을 접종해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뉴욕시장은 내다봤습니다. Am I concerned? Yes, but am I seeing evidence of any substantial shortage in New York City private hospitals? No, I am not seeing that at this moment. I think there are big challenges around the rest of the state for sure.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한 조치는 뉴욕주를 시작으로 로드아일랜드와 메인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가 다음 달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의료 공백이 벌어지지 않을까 병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과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가능성 우려 등으로 급락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의회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정부는 자금이 한도에 부딪혔지만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지난 7월 말로 끝나면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에 다음 달 18일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부채 한도 상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초유의 채무 불이행 상황에 직면해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the debt ceiling were not raised, I think there would be a financial crisis and a calamity. And absolutely it's true that the interest payments on the government debt would increase.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것도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완화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시중에 돈줄을 죄는 자산 매입 축소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잣대인 고용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 made it clear that we are, in my view, a long way from meeting the test for maximum employment. 이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며칠째 연속으로 오르고 달러화 지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오름세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요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며 부채 한도 상향에 부정적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이 부스터샷 미접종자의 면역 증명서 그린패스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공공장소 출입이나 대중행사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그린패스 발급 기준을 변경해서 백신을 2회차까지 맞은 사람에게 발급됐던 기존의 그린패스는 일괄 폐기하고 새로운 버전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는 2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만 그린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며 2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471만여 명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가운데 324만여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 사태를 10월 1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위드 코로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모두 해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상체제로 돌아갑니다. 전국 19개 광역자치단체에 발효 중인 긴급 사태는 물론 이보다 낮은 단계의 8개 지역 중점 조치도 모두 해제하게 됩니다. 스가 총리는 한때 하루 2만 5천 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줄었고 병실 이용률도 전국에서 50%를 밑도는 등 코로나 상황이 호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私自身がお約束してきた安心とにぎわいのある日常の回復に向けて段階的に制限の解除を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주류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영업 단축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와 검사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것은 퇴진이 임박한 스가 총리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도 풀이됩니다. 일본 전역에서 긴급 사태와 중점 조치가 모두 해제된 것은 지난 4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자 방역 대책 완화를 검토해 왔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7%대이고 한 차례 이상 접종자 비율은 약 69%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5차 유행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연내에 6차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틀째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일교차가 크니 외출 시 얇은 겉옷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